요즘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AI 훈풍을 타고 인텔의 주가가 간밤에 7%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끝나지 않은 AI 반도체 랠리, GPU를 넘어서 이제 CPU 대표주인 인텔까지 번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성장 스토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월가 시그널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GPU는 뭐 당연한 어떤 그 디폴트 값 같은 거가 돼버렸고 CPU 관련주가 더욱더 뜨겁게 움직이죠, 요즘에는. 인텔하고 AMD가 훨씬 더 뜨겁잖아요. 변동성이 크잖아요. 위아래 변동성이. 엔비디아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CPU가 중심인가, 뭐 또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어제 시게이트도 소개시켜 드렸지만 이제 저희까지 끌고 왔잖아요. 하드까지. 옛날에 사실 이제 하드는 좀 구시대적인. 요즘에 여러분들은 하드 탑재된 컴퓨터 안 사고 SSD 탑재된 컴퓨터 사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CPU도 사실 이제 GPU가 인공지능 시대의 중심인 것 같은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주역이었는데 최근엔 또 다시 CPU가 또 주인공이 되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면 항상 이게 패션처럼 돌고 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컴퓨터도. 다시 CPU가 복귀를 했네요. 그래서 인텔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7% 좀 높게 급등했습니다. 넘게. 맞습니다. 제가 저걸 준비할 때는 이제 6.9였는데 네. 7%가 조금 넘었어요. 종가상으로는. CPU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전망. 그러니까 지금 뭐 인텔이 뭐 파운드리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파운드리 협업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고 인텔의 파운드리를 막 다 택하고 이건 아니고 지금까지 오른 주가의 근본적인 배경은 CPU의 호황이죠. 그것 때문인데 CPU가 결국 원래는 뭘로 쓰였냐? 원래는 그 일반 사용자용의 하드웨어, 그다음에 기업용 하드웨어, 스마트 기기에 쓰이는 프로세서 이런 것이 수요여서 일반 그냥 범용 그거죠. 일반 사이클에 해당되는. 그래서 GPU 같은 어떤 파괴력이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데이터 센터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CPU가 이 GPU에 비해서 뒤처진다고 얘기 나왔던 게 원래 학습 단계에서 인공지능이 막 그때 학습을 하는 최초 단계가 있었잖아요. 학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동시에 여러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렬식 계산인 GPU가 더욱더 부각이 됐었는데 그래서 CPU는 한 권씩밖에 책을 못 읽으니까 너무 느린 거죠. 학습 단계에서는. 그래서 뒤처졌었는데 이제 학습 단계는 끝났어요. 이제 이 생성형 AI들이 학습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용자들이 질문하는 거에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는 추론 단계. 그다음에 추론 단계를 넘어서 스스로 이제 계획을 짜주는 에이전틱 AI 시대가 오다 보니까 다시 컨트롤 타워인 CPU의 중요도가 강조가 되면서 인텔과 AMD가 부각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AI 수요가 GPU에서 CPU로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된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 인텔이 훨씬 더 사실 약간 엔비디아에서 주인공을 옮겨받은 듯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부 반도체 기업들이 기초 체력보다 앞서가기 시작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원래 갖고 있는 것보다 좀 가치를 더 높게 받아서 좀 고평가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인텔은 그중 하나가 아니다. 제이 골드버그 애널리스트가 그런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전망치에 맞게 정상적인 속도로 인텔은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지금 또 코디 에어커리 이 지금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이 인텔의 수익 창출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인텔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전망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텔의 주가가 급등한 것이 어제 하루 반짝이 아니라 네. 지금 추세적인 흐름으로 갈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성장세가 강력한 가운데 AI 수요의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여기에 또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나 인텔 파운드리 사업부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고객이 많은 인텔인데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이 대기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기 이제 파운드리까지 이제 부활하면 아주 좋은 거죠. 인텔은 종합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부의 성과도 가시화가 되면은 이제 아까 그 CPU 성장 플러스 알파가 또 생겨버리는 주가의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지금 18A 노드 그리고 14A 노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차세대 공정 기술로. 그래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리프탄 CEO 분께서 사실 이것도 변수 아니었습니까? 이제 CEO가 교체되면서 인텔이 어떤 기사회생의 계기를 마련했는데
이 리프탄이 외부 고객에게도 개방할 수 있느냐 일부 고객들이 와서 물어보고 있다. 근데 그게 매우 흥분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텔의 파운드리가 고객만 찾아온다면 이걸 확 개방해가지고 수익 추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발언을 보니까. 자,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 성장 본격화. 이게 또 만약에 정말 본격적으로 붙으면 인텔의 주가는 더욱더 불붙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니까 인텔 파운드리의 경쟁력 나와 있거든요. 18A, 14A 노드. 이게 이제 첨단 공정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력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인텔이 가장 강점이 지금 저거잖아요. 이 지금 미국 정부에서 지분을 가져가면서 미국 내 대규모 생산 시설을 구축해서 지금 캐파를 계속 늘리고 있다. 그다음에 유연한 협업 모델 있고요. 신뢰와 보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서 거대한 시장 기회를 지금 창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인텔. 이 파운드리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 앞으로 인텔의 추가 성장 모멘텀이 된다면 주가에 한 번 더 불이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앞으로의 흐름이 더 기대가 되는데 간밤에도 7% 넘게 급등했고요. 최근 흐름이 아주 좋은 인텔입니다. 이 종목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더 들여다볼까요? 네, 인텔 정말 죽지 않습니다. 역시 부자는 3대를 가도 망하지 않죠. 자, 인텔이 지금 44.9%의 주당 순이익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엄청나네요. 자, 그리고 위험 요인을 봤더니 3개월 동안 미국 시장 대비 주가 변동성이 크다. 근데 변동성은 위로도 클 수가 있으니까요. 임원 및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 매도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약점으로 지적하고 있네요. 자, 일단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해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재무 건전성이 탁월하고요. 과거 실적은 나쁘지만 미래 성장성의 점수를 지금 시장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정말 대단합니다. 와. 자, 이게 불과 한 달 만에 일어난 네. 일이거든요. 이게 정말 깜짝으로. 이게 지금 40달러 정도에서 140달러를 가는데 한 달 반 정도밖에 걸리질 않았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인데, 자, 결국에 이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잠깐 꺾였었잖아요. 다시 이틀 동안 지금 V자 급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다시 고점을 또 돌파를 해서 140달러를 갈 수도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가팔리죠. 지금 완전 정배열로 지금 자리를 잡을 정도로 이격이 일단 벌어져 있는데, 일단 요 한 일주일간의 조정 때문에 이격이 상당히 많이 좁혀졌어요. 밑에 50일선도 꽤 따라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이 보라색이 항상 잘 안 보이는데 여기 21선에서 반등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51선까지 너무 멀잖아요. 일단 21선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격 조정 때문에 51선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0달러를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인텔의 그 매출액 봤더니 매출이 이제 1년여 전에 22년이니까 4년 전이군요. 4년 전에 최고 매출액을 아직 돌파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막대기가 저기까지는 못 갔어요. 근데 조금 점진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걸 봤더니 이제 매출액 성장이 확실하게 그 급진적이진 않은데 일단 미래 성장 가치를 많이 땡겨준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4월 24일 날 2026년도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이건 몇 번 봤었는데 12.4빌리언 달러 매출 예상인데 13.58빌리언 달러로 9.49% 어닝 상회를 했고요. 매출 상회했고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전망이었는데 플러스가 나와버리면서 네. 완전 대반전 어닝 서프라이즈가 맞습니다. 지금 나오는 네. 상태죠. 자, 그리고 17개 분기 중에 12개 분기의 매출이 추정치를 상회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거를 또 반대로 해석하면 갈 곳이 더 많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2022년도 1분기 때의 그 매출액도 아직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저 매출을 만약 상회한다면 주가는 어디가 있을까? 굉장히 기대감이 지금 부풀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이 증권가에서도 이걸 예측을 못했습니다. 네. 너무 급작스럽게 상승해버려서 컨센서스를 이미 너무 넘어서 버린 상태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87.09인데 이미 30%가량 상회를 해버렸습니다, 주가가. 자, 그리고 의견은 11개 매수에 24 보유, 3개의 매도인데 보유 의견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종합 의견이 보유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의견들이 이제 과연 어떤 식으로 바뀔지
아까 전에 그 초반에 보면은 그 애널리스트 분들의 긍정적인 전망도 지금 두 가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럼 긍정적인 전망들이 여기 반영이 되면 조금 이제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미래 성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는 인텔입니다.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한 달 반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월가는 보유 의견이 더 많습니다만 이 목표 주가를 이미 30%가량 상회하고 있는 인텔이고요. 140달러 돌파 가능성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시그널 받을 종목으로는 어떤 걸 이야기해보면 좋을까요? 네, 역시 삼성전자겠죠. 왜냐하면 비슷한 네. 종합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지금 파운드리를 굉장히 키워서 TSMC 어떤 대항마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TSMC에 비해서 좀 실력은 부족하지만 어쨌든 간에 테슬라를 비롯하여서 인텔처럼 여러 협력체와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두 변수가 지금 일단 해결이 됐잖아요.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마무리가 됐고 네. 투표가 있지만 사실상 투표는 보나마나 한 것이고요, 지금. 그렇죠. 성과급 제한을 없애줬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어닝 상회가 나왔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결국에 묶여있던 발목의 족쇄를 푼 것이거든요. 오늘 30만 원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업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인텔도 7% 급등을 했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쪽 파운드리, 그다음에 인텔 같은 종합 반도체의 골격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오늘은 굉장히 강세 출발을 해서 계속 꾸준히 이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시그널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데 노조 파업 이슈도 사실상 마무리가 됐고요. 엔비디아의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업 구조가 비슷한 인텔도 급등이 나왔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 30만 원대까지도 한번 기대가 된다고 해주셨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장 상황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 시그널 한번 같이 기다려 보시죠.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